새로운 집단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적잖이 긴장되고 심적으로는 많은 압력을 받는 일입니다. 저도 회사란 곳이 적잖이 겁이 났고 무서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나도 탁월한 업무 성과를 내서 승진도 빠르게 하고 인정도 받아야지 하는 욕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죠. 잘해야 된다는 초조함, 잘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이겨내고 신입사원이 회사에 빠르게 적응하는 방법은 뭘까요? 오늘은 수년간 신입사원 코칭과 멘토링을 했던 경험을 빌려서 신입사원을 위한 조언을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잘났다기보다는 내가 신입사원 때 그렇게 했었다면 좀 더 빨리 적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에서 다시 돌아간다면 이런 점들을 잘 실천했을 것 같다 싶은 걸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첫째, 하루에 5개씩 꼭 질문을 할 것. 신입사원으로서 저에게 주어진 첫 번째 숙제이자 업무는 질문하기였습니다. 제 멘토링을 맡아주셨던 팀장님께서는 저에게 하루에 5개씩 꼭 질문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이러한 교육 방식은 제가 빠르게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를 몰라서 질문을 하게 되면 그 질문과 연관된 5가지 이상의 업무 지식을 전달해 주기 마련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물론이고 그 답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수많은 전후 맥락과 히스토리 그리고 연관된 지식들을 설명해 주기 마련이죠. 5개를 질문하게 되면 못해도 10개, 20개를 알게 되는 것이죠.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저라면 용어부터 질문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학교에서 듣지 못한 각종 전문 용어와 축약어 등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 단어에 익숙해져야 되는 것처럼 일을 하려면 업무에 관련된 전문 용어와 각종 약어 등을 익혀야 되죠. 미팅 때 귀 기울여서 자세히 듣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를 노트에 적었다가 선배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그에 대한 대답을 자기의 문장으로 잘 정리해서 적어두면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 미팅에 참석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10배 이상 적응 시간을 단축시켜 줄 것입니다. 둘째로 조금 일찍 출근해보기. 제 경우에는 아침 조기 출근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처음에는 업무 파악에 정신이 없습니다. 업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성과가 날 리가 없죠. 하루는 담당 임원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너는 몇 등이나 될 것 같니? 퍼포먼스가 있어야 된다. 퍼포먼스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번에 내가 하위 고과를 받을 모양인가 보다. 뭔가 탈출할 길을 찾아야 됐죠. 그런데 신입사원이 엄청난 성과를 내기도 쉽지가 않았죠. 가장 무식한 전술을 쓰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기,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있기. 그런다고 하위 고과를 피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니 그거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오니 마음도 편하고 전날 미팅에서 논의된 자료들을 보면서 업무도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에 나왔던 데이터를 종합해서 팀 내에 메일로 보내기도 하고 아침에 발표하니 의사결정 주기도 빨라지고 팀원들의 시간을 아껴주기도 했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자기만의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제 하루 동안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 차분하게 리뷰해 볼 수 있죠. 물론 저녁도 좋은 기회입니다. 다만 야근을 많이 하는 조직은 저녁에 자기 시간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개발 활동이라는 것은 의지력이 충만할 때 해야 되는 건데 저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아침 시간에는 에너지가 충전되어 있는 상태이고 방해 요소들도 비교적 적습니다. 이 시간에 하루를 일찍 시작한다면 하루를 프리뷰하면서 선제적 주도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셋째, 스케줄에 연연하지 말 것. 사회생활 중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석사 1년차 때였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아침형 인간이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다 세웠는데 갑자기 돌발 업무들이 계속 튀어나오는 것이죠. 뭐만 있으면 1년차 다들 이리 와봐. 그런 상황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는 계획이 있으므로 못 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선배들은 원래 신입사원에게 스케줄이란 게 있는 거를 모릅니다. 안다 하더라도 네가 제일 바쁘니? 라고 물어보면 답이 없죠. 낮 시간은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선배들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입사하고 나서는 목표를 줄였습니다. A도 하고 B도 하고 C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죠. 오늘은 A를 절반 정도 해야지 B의 시작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렇게 목표를 줄여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추가적인 성취가 필요할 때는 별도의 시간을 조금 내어서 작업을 한 거죠. 그렇게 해도 충분하고 물리적으로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계획을 세울 때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예상하면 안 됩니다. 내일은 회의가 없으니까 시간이 많을 거야. 내일은 좀 더 일찍 출근할 수 있을 거야. 이 업무는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거야. 등등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아주 작은 목표의 힘이라는 책에 따르면 목표를 무자비하게 반으로 줄이라고 권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방해를 과소평가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하나하나 성취하는 것이 훨씬 능률적이고 효과적입니다. 넷째, 평가에 연연하지 말기. 인사고과는 연례 행사입니다. 고과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면 동료 간에 지나치게 경쟁하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적절한 경쟁은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면 인격적인 크레딧을 깎아먹게 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협업하는 곳이죠. 남에게 도움을 주면 나에게 손해가 될까 싶어서 지나치게 방어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누구도 같이 일하기 싫은 것이죠. 특히 신입사원 때 인사평가에 연연하느라 경쟁적으로 임하는 것은 참 덧없는 일입니다. 그 레벨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조직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작은 부분일 텐데 그 연차부터 앞서 나가려고 아동바동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위에서 눈여겨보면
보면 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만 일하는지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일하는지가 어느 정도 보입니다. 성과란 혼자 달성할 수 없죠. 다른 사람이 요청하는 것을 성심껏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진짜로 수요가 있는 것이죠. 기획 상품보다는 주문 생산이 판매 걱정이 덜한 법이죠. 상사가 누가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일단 손들고 보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선임자가 시키는 것뿐 아니라 동료들이 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당장의 인사평가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평판입니다. 저 사람은 서로 협업을 잘하는 사람인가? 협업을 잘하는 사람이 결국 의견 주장도 잘하고 더 책임 있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시 신입사원이 된다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꼰대아재의 잔소리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나름대로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주위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성장하는 모두의 하루 되시길 바라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